그러면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겠네. 분양가는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지금 사는 게 낫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철근, 시멘트, 목재가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분양가 상승 우려까지 겹쳐진 상황인데요.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자, 중소건설사가 공사 중단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화되면 대형사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정부의 철근 대책은 환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원자재로도 넘어갈 것 같아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올 초부터 이어진 철근 기근에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공사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에만 철근 현강 부족으로 멈춘 건설 현장이 43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7개 사업장은 시멘트가 주 원료인 레미콘 부족으로, 9개 사업장은 콘크리트 파일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철근 말고도 시멘트, 목재와 같은 건설 주요 자재값이 크게는 30%까지 올랐고 인건비까지 상승하는 상황이라서 하반기나 내년에 신규 착공하는 곳들은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그리고 또 장기화가 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단기로 끝나면 건설사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선에서 끝나겠지만 공사 원가가 크게 오르면 자체 사업 자체의 분양가가 오르거나 또는 품질 저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화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상승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아요. 정부 주도로 공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부족한데요.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매년 철근이나 시멘트 이런 업체들은 수요를 예상을 해서 1년치 물량을 셋업을 한대요. 그러고 나서 그 물량을 시장에 출하를 하는데 갑자기 물량이 빵 터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찾고 있죠. 그리고 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바로바로 소요되는 부분도 있는 것 반면 또 일부 또 사재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기사는 30%까지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 이상 올랐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자, 또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 건설 신도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예전에 왜 그거 있었죠? 일산에 200만 가구 공급한다는 얘기 있을 때 모래가 부족해서 바다에서 퍼온 모래를 갖고 염분을 빼서 사용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처럼 정부 주도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간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주식과 관련된 거나 관련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는 선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자, 건설 자재 상승과 관련해서 소장님의 기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가 상승에 대한 거? 난 주식 투자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말고 원자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물량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거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는 그럼. 그러니까 이제 한번 또 분양가를 공식적으로 올릴 이제 어떤 이유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인건비 관련해서도 좀 사실 상승 요인이 있고요. 제가 꼭 이 어떤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보면 요새 자재값이 올랐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진짜 어떤 공산품의 기본이 되는 가격들 자체가 다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분양가를 얘기를 하자면, 아파트 분양가는 토지 가격에다가 표준 건축비 더해가지고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들 이런 거 더해가지고 해서 분양가를 정하는데, 매년 산정하는 그 기준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음. 지금 뭐 철근 가격이 올랐다, 무슨 가격이 올랐다 이런 내용 자체는 그 가격을 산정하는데 올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표준건축비 금액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임대 아파트도 비싸게 사야 돼. 서울시가 매입하게 되는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도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공급 가액도 올라가는데 분양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래서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는 뭐 이건 당연히 재료값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영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투자액이, 그러면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겠네. 분양가는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지금 사는 게 낫다. 이게 근데 분양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양쪽이잖아. 건축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 계속 현실화한다고 올리고 있으니 토지조성 원가 올라가지. 그러니까 토지조성 원가가 아니라 도심진에서 추진하게 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안 해서 뭐 공시가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에 더해놓은 가격에다가 이 건축비를 더해서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토지 가격은 계속 올라간 걸 더 반영시키고 있고, 이렇게 건축비도 올라가는 게 반영이 되면 지금 보여줬던 정부가 막 끌어내리려고 열심히 노력했었던 이런 분양가 수준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분양가가 나오면서 먹을 프리미엄이 좀 줄겠지. 근데 지금 당첨만 돼도 그 정도만 먹어도 돼. 네. 몰라. 아무튼, 그러니까 청약 당첨자들이 누릴 수 있을 기대 이윤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것 같네요. 네. 자, 제 주변에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토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 아파트 공급에도 차질이 있겠지만, 사실 대형 건설회사에서 진행되는 거는 처음에 그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원래 그 공장하고 바로 다이렉트 계약이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이제 2군, 3군으로 밀려 들어가는 데가 문제고요. 또 하나는 실제 빌라나 다세대 지으시는 분들, 이런 쪽이 완전 직방이야? 네, 완전 직방이거든요. 여기 대박 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공사 기간을 공기에 제대로 진행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분양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처음에 공급을 예정받기로 하고 지어졌던 1군 건설회사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서민들 위주로 가는 빌라나 다세대 시장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신축 빌라들 가격이 올라가면 네. 기존의 전원 빌라들이 싸게 사놓으면 더 이득이겠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어서 생각보다 추가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건축주들이 원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못 달려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라 공급 시장이 한동안 멈추는 경색이 오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소장님도 시작하자마자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주식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잘 몰라요, 주식은. 난 몰라. 잘 몰라서. 능력 있는 분들은 하시고. 네네. 몰라.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자 주식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는 다룰 수 없는 내용이니까 각자 정보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시는 게 다루면 오히려 더 우리를 비웃을 내용이야. 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니라 꺼내는 순간 비웃을 거야. 말해야지. 네. 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다 지어놓은 신축 빌라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기회가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있어요. 거기다가 또 재개발 호재까지 또 탁 맞아 떨어져 주면, 네,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보시면 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